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마음편의 첫 번째 책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를 소개합니다. 전재근 지음, 종이거울에서 2005년에 편했습니다. 저자 전재근 박사는 황해도에서 출생하여 용산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학대학, 농화학과에서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공학 전공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38년간 재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이신데요. 연구 분야는 식품공학, 푸드 엔지니어링으로 식품 가공, 제조 공정의 설계, 공장 자동화 등으로 많은 연구 논문과 저서를 냈고 우리나라 식생활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김치냉장고의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초대 회장, 국제식품공학연맹 초대 한국대표, 한국식품개발원 연구원 이사, 이집트 식품공학연구소 자문, 삼성전자 가전연구소 자문역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30대의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게 되면서 불교와 인연이 되어 식생활을 바꾸고 병을 치유하였습니다. 서울대 재직 중에 교수 불자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불교의 유식론을 식품학과 연계한 논문과 저서는 국내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몸 아닌 마음.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는 저자가 단연간 연구해온 유식론적 식품학을 쉽게 알릴 목적으로 저술했습니다. 둘 다 어려운 학문이지만 전 교수의 손을 통해 아주 쉽게 또 재미있게 풀어져 있습니다. 전재근 교수는 음식이 약이 되거나 독이 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며 금연하기 힘들면 담배 피고 싶어하는 내 몸을 관찰해보라. 마음을 바뀌면 식성이 바뀌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아, 식욕, 이것을 어찌. 식욕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식욕을 못 참아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모자라도 넘쳐도 문제가 되는 이 식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식욕이란 무엇인가? 생물이 살아가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것이 식욕과 성욕이라는 본능이다. 이 본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것이 동물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다스려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식욕은 더 엄청나다. 우리 생활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마저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만 봐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돈 먹기, 뇌물 먹기, 욕 먹기, 감투 따먹기, 땅 뺏어 먹기, 나이 먹기, 남의 등쳐먹기 등등 온갖 나쁜 것에다 먹는다는 말을 태연히 쓰고 있다. 나와 같은 식품학자는 먹는 단어가 이처럼 오염될 수가 없다고 하소연도 하고 푸념도 해본다. 욕심이라는 것은 원래 끝이 없는 법인가 보다. 식욕에서 보면 과식이 그렇다. 과식은 소화불량, 비만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먹을 것이 많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먹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런 부유한 나라일수록 과식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다. 덜 먹으면 비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지만 식욕을 잠재운다거나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식욕을 다시 생각해 본다. 욕심이 마음에서 생기니 욕심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쓴다. 그러나 비운다고 해도 잘 비워지지 않는 것이 마음이고 욕심이다. 오히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쓴다. 정치가는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비웠다고 하면서 대권에 도전한다. 일부 종교가는 소망이니 원력이란 이름으로 욕심을 한껏 미화한다. 종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불교의 스님들과 같은 수도자들은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들은 적어도 세상의 욕심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징표로 삭발까지 한다. 출가자는 출가했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진정한 출가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런데 그들도 못 버리는 것이 있다. 바로 이 식욕이다. 식욕을 버리는 순간 곧 육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먹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절에 가면 부엌을 정제소, 식사를 공양이라 하지만 밥 짓고 먹는 것은 우리네와 다 같다. 먹을 때는 공양 개송을 낭송하고 먹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온갖 정성 두루 쌓인 이 공양을 부족한 덕행으로 감히 받는 나. 탐심을 여의어서 허물을 막고 도업을 이루고자 이제 먹노라.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부족한 덕행으로는 먹기가 실로 부끄럽다. 그러나 나는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알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먹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보면 어디에도 식탐이라는 흔적은 볼 수가 없다. 먼저 음식과 음식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감사와 자기 반성, 그리고 먹는 자의 자세와 먹는 목적을 담고 있다. 먹는 방법을 보면 바루라고 하는 그릇을 이용한다. 먹는 동안에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는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짠지 한쪽은 꼭 남겨놓는다. 이 짠지를 이용하여 먹고 난 그릇, 바루를 먼저 닦는다. 짠지는 씹어 먹고 닦은 물은 숭늉 마시듯 마셔버린다. 그 다음엔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데 씻은 물 속엔 어떤 찌꺼기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물은 미리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버린다. 그곳에는 아귀가 산다고 하는데 아귀는 목구멍이 바늘구멍같이 작고 배는 수미산처럼 커서 항상 배가 고파 쩔쩔 맨다고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아귀의 좁은 목구멍을 막아버려 배고픔의 고통을 더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보다 더 불행한 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욕심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식사 행위 자체를 수도의 주요 일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식욕을 버릴 수 없을 바에야 수도를 하는데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란 무엇인가? 자기의 먹는 마음, 먹는 행위의 근본을 아는 것이다. 이런 공양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식욕이 발동되는 뿌리와 그 식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양다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며 견성은 곧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암,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